자, 얼마 전 삼성전기에서 세계 최초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최근에 연이어 터지는 전기차 화재,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인천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생기면서 굉장히 다 홀랑 타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대면 안 된다. 과연 이렇게 전기차를 막기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화재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입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전기차 대부분이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LFP 배터리도 많이 탑재를 하지만 그마저도 화재에서 자유롭진 않다. 왜냐면 중국 전기차들도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라고 해서 화재에서 자유롭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새로운 배터리가 뭐냐? 그건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빨리 상용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느냐?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한 이유, 그거는 액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액체 전해질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고체로 바꾸면 화재에서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고체 전해질을 배터리에 적용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화재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한 분리막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까지 생기게 되죠. 자, 얼마 전 삼성전기에서 세계 최초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업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밀도 200Wh 리터급의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시제품을 지금 평가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도 전고체 관련주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산화물계는 뭐냐? 보통 전기차에 적용되는 전고체 배터리는 황화물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산화물계라고 해요. 그래서 산화물계는 뭐고 황화물계는 뭐냐, 이거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산화물계, 너는 대체 뭐냐? 네,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는 대부분이 황화물계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고체 전해질 종류에는 황화물계뿐만이 아니고 산화물계도 있고 고분자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로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고 출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형 배터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쉽게 말해서 산화물계, 그러니까 산화물계라고 하면 보통 세라믹을 많이 쓰는데요. 세라믹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도자기 재질을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이 세라믹 소재를 고체 전해질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될까요? 바로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착용하는 작은 전자제품,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 뭘까요? 첫 번째,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외부 충격에 잘 견딘다. 그리고 두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작은 초소형 크기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작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바로 이 제작 과정에서 만약에 주름이 생긴다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겠죠. 이 배터리 안에서 이 주름으로 인해서 단락이 되거나 끊기게 된다면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전기의 MLCC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MLCC가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자, MLCC는 전자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는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러니까 축전기입니다. 자, MLCC는 어떤 역할을 하냐? MLCC는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 양씩 내보내는 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MLCC를 600층까지 적층한 고용량 MLCC를 생산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600층. 와, 이 손톱보다도 작은 이 부품이 600층도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전자산업에 쌓을 MLCC는 과연 얼마나 쓰이게 될까요?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TV, LED TV 같은 경우에는 2000개, 그 다음에 PC에는 1200여 개,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안에는 이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10배 정도? 기존의 내연 기관차의 10배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MLCC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부품 중에 하나고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MLCC 기술의 진심인 게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쓰이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장용, 그러니까 전기차에도 겁나 쓰일 거라고 하니까 이 MLCC 굉장히 붙잡고 가야 될 산업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MLCC의 강자는 일본 무라타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글로벌 MLCC 시장 점유율에서 2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위가 TDK입니다. 1위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애플 납품 업체이기도 하고요. TDK 같은 경우에도 애플 납품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MLCC 같은 경우는 일본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6월, 그러니까 이번 연도 6월 18일에 일본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먼저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까 언급했던 3위 업체인 TDK인데요. TDK가 소형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갸우뚱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뭐 업계에 이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일본 TDK가 소형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개발을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 TDK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플 배터리 공급 업체고요. 여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개발한 소형 전고체 배터리보다 100배 높은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1000와트시 리터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랑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200와트시 리터급이라고 했는데, TDK 같은 경우는 1000와트시 리터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배가 성능이 좋은 거예요. 물론 개발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용화를 해야겠죠. 대량 생산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납품도 돼야 됩니다. 이 많은 걸 사줄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용 소형 전고체의 경쟁자,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경쟁자는 어디가 될까? 바로 강력한 경쟁자는 역시 일본 기업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TDK나 무라타 같은 기업들이죠. 웨어러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가 결국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중국의 CATL 같은 전통적인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아닌 MLCC 기술력을 갖춘 일본의 무라타, TDK, 다이오유덴 같은 기업들이 될 전망인 거죠. 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밀도 향상과 높은 화재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에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귀에도 끼고, 그 다음에 뭐 안경처럼 쓰기도 하고, 팔에도 걸치고, 뭐 손에도 끼고, 이러다 보면 인체 밀접하게 가까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폭발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몸에 부착하는 거는 이게 갑자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몸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에 부착하는 소형 전자기기,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할 이유가 있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 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는 언제 되냐? 네, 삼성전기에 의하면 2026년 상반기쯤 양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고객사에는 지금 샘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헤드셋을 개발하는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이나 구글, 샤오미 등이 아마 잠재 고객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주가는 지금 안 오르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아마 독보적인 기술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MLCC 기반 기술력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MLCC에서 삼성전기뿐만이 아니고 1위인 무라타와 3위인 TDK 같은 경우에도 이 MLCC 강자기 때문에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기업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본 기업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상이 좀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삼성전기는 오르진 않지만 삼성전기의 공급업체 원주는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원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MLCC 소속용 RHK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바 있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09년부터 삼성전기의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보다는 이 원준이 굉장히 신났다. 이 원준 주가만 오르고 있다.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